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소용돌이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민주투사 장기표 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장기표 씨는 국민의 소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요번에 그 한국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통추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장기표 씨 하면은 별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요즘은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원래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민주운동의 대부로 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잖아요. 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무리들도 뭐 민주화 속에 한 흐름 속에 하나 있었는데 그 대부라고 하면은 바로 이 장기표 씨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이 문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장기표 씨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민주투사 장기표라고 했지만은 저는 이 장기표 씨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조국을 가리켜서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조국이란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좌파들이 그러니까 종북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들의 그 부정 그리고 비리 그리고 아주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이렇게 암수를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참 염려가 되는 것은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 장기표 씨가 말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는 아주 뉴스에요. 이런 말이 그 참 보도가 됐는데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작년 12월 9일 날 발족이 됐답니다. 그러니까는 조국 백서를 발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조국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 추진 운동에 의해서 이런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그러면서 김민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장인데 경희대학교 교수랍니다. 그가 이런 말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2019년 한 해의 태풍, 그 역사의 실체와 의미를 낱낱이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그러면서 이 백서는 향후 우리의 역사의 진로를 만들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참 웃기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한번 기회를 봐서 뭐 내리든 모레든 한번 방송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표 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요. 이 사람이 그 요즘에 어제 방송에 나와서 한 말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 장기표라고 생각하라는데 방송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장기표 씨는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야운동 운동가였습니다. 노동운동가였습니다. 현재는 제야 정치인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사실 뭐 국회의원이 되고자 여러 번 이렇게 도전했지만은 모두 낙선을 하고 국회의원은 한 번도 못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 그 운동을 했는데, 전태일 아시죠? 분신자살한 그 전태일이 분신자살 이후에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전태일 군을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장으로 치러주었다. 그렇게 기록에 있더라고요. 참 전태일 군의 그 참 장례식을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장으로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그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요즘에 뭐 말하는 깜빵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10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그 6월 항쟁 이후로는 제야 세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장기표 씨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야 세력이 이렇게 결집했던 전국 민족 민주운동연합, 좀 길죠. 약칭으로다가 전민련이라고 하는데, 이 전민련을 주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40대 4인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부영 씨죠. 그 다음에 이재호, 그리고 장기표, 이제는 고인이 된 김근태 씨, 이렇게 4인방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장기표 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명한 인물인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지금 뭐 이부영 씨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 그 유시민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아주 그냥 핵심을 찔러가지고 밝힌 것이 이부영 씨 아닙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호 씨도 요번에 통치위에 함께 이렇게 합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장기표 씨는요, 1993년도 이제 문민정부가 처음 세워졌지 않습니까? 김영삼 씨가 의해서. 그게 민주자유당이죠. 그때의 물갈이를 염두에 두고 이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 민중당 출신들과 제야 민주화 운동가, 노동 운동가들을 대개 이렇게 영입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 같은 민중당 시절의 동료였던 이우재, 김문수, 김문수도 그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호 씨, 이런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또 손학규, 박형준 씨, 요즘에 통치회 위원장으로 요번에 그 통합을 이루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이 박형준 씨, 이 사람도 함께 모두 민주자유당으로 줄줄이 입당하는데 이렇게 그 하나가 됐었는데, 이 장기표 씨는 그때 합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은 참 그 뭐라고 할까요? 과거에 제야에서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던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이 다 제도권 정치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장기표 씨는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제야에 남아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9일 날 서울 그 프란치스코 회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장기표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장기표의 정치혁명이라고 하는 그 책, 그 출판 기념회에서 이 장기표 씨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통치위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 박형준 부산동아대학교 교수하고 북토크쇼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야, 장기표 씨는 정말 참 대단한 인물이로구나. 참
제야 운동을 하고 어찌 보면은 좌파 운동을 갖다 많이 했잖아요. 진보주의자로서 그런 진보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뭐 진중권 씨나 내가 유재일 TV 그 리더와 이 유튜버에게 그 얘기를 했던 그 내용 속에 있었던 와 비슷한 것처럼 이 장기표 씨도 정말 참 진보주의자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유념해 봐야 될 인물이 아닌가. 사실 나이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저 누굽니까 그 대통령 그 후보로 나왔던 그 안철수 씨의 멘토 역할도 자청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뭐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토크쇼 가운데 이게 드러난 것은 기자가 그런 내용을 썼어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김대중 씨가 이끌었던 국민연합의 조직국장, 국민연합 그 조직국장과 서울 쪽의 행동대장이기도 했던 이 장기표 씨는 5.18 세력의 사령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그 재학 시절에 그 단과대의 학생회장을 역임을 했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장기표 씨.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유신 체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부 독재를 향해서 대항했던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972년 그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1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다는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요, 그 보도 내용 속에 5.18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5.18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을 신청하면은 10억 원을 넘게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야,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기표 씨가 그 보상금을 10억 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아까운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참 그것만 받았으면은 뭐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정치도 편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언론사에 그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솔직히 말해서 유혹은 있었다.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10억 원을 받을까 말까 많이 망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그 돈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국민된 도리로서, 자기는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된 도리, 또 지식인의 도리로 나는 안 받은 것이다. 그 돈은 박정희 돈도 아니고 전두환 돈도 아니다. 국민이 낸 돈이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보상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으로 나는 그 10억 원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참 이런 용기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대한민국의 한 일원이다, 국민이다. 그러므로 전두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가 주는 것도 그 사람들 돈이 아닌데 국민의 돈인데, 나는 나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동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지, 이런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진보주의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이든 독립운동이든 간에 의로운 일은 명예를 선양해야 된다. 명예가 첫째라는 겁니다. 명예. 예.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든 민주화 운동을 했든 명예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내가 돈을 받아버리면은 그 내가 희생한 값을 받아버리니까는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인들의 정신이, 그 정체성이 그거 아닙니까? 이분도 참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표현을 한 거 보면 사실은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믿고 있더라고요. 장기표 씨는요. 그러므로 이런 돈으로 다 보상을 하게 되면은 퇴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민주화가 모두의 업적이지 운동권의 전유물은 아니다. 야, 그랬습니다. 민주화는요, 모두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국민 전체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광화문에서 그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이 한 사람의 개인의 무슨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정권 체제가 자꾸만 엉뚱한 뒤로 가고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민,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지 한 개인의 영달이나 무슨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광화문에서나 아니면 청와대 앞에서 하는 그 모든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정신으로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서 리더하고 있는 뭐 전 목사나 뭐 김문수 씨나 아니면 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데모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 운동가와 노동자 중 그 시절 누가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 장기표 씨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오히려 죽은 사람이 더 고생했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더 크게 고생을 했지, 나는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 나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벌써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왜냐하면 전부 농사도 안 짓고 공장에서 일도 안 하고 학교에서 글도 안 가르치고 데모만 했으면은 나라가 안 망했겠나. 참, 이 말은요, 누구나 맞아. 누구나 고개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 참, 이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장기표라고 하는 인간, 그 인물이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예언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 정권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말을 하는데 강한 정권은 스스로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로마도 그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어쩌면은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다. 그를 따르는 대깨문들이 있잖아요. 문바들이 이제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램덕이 오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얄팍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정권이 왜 공수처를 그렇게 서둘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무서워서 그렇다. 자기네들이 혹시라도 정권을 잃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 공수처를 빨리 서둘러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요즘에 자꾸만 이 정권이 자꾸만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 정권이 법을 무시하면 국민도 언젠가는 법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나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는 문정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자기들이 실정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좀 전에요, 그 텔레비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신년 기자회견. 근데 그 모두 발언을 시작하는데 그동안 자기의 전반기 임기 내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쭉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길래 제가 그거 끊어버리고요. 나 지금 방송을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가 실정을 했으면은 경제적인 것이나 안보나 다 지금 실패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 실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실정이 무슨 통계청에 의해서 통계가 당연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상대편에 이렇게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실정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는데 오만이라는 겁니다. 오만. 그러니까 오만방자하다는 거죠. 참회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인정할 줄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주사파들, 종북 세력들 웃기는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은 인정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북한의 의도, 김정은의 의도를 지금의 주사파들이나 정권을 잡고 있는 좌파 그들이 김정은의 속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김정은은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래요. 요즘에 김정은이가 문통을 욕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것도 같아요. 너 귀찮아 죽겠다. 우리가 바로 미국하고 그냥 맨투맨으로 1대1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만 그러냐. 그러므로 이용만 당한다는 거예요. 그는 언젠가 그 조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제티우스의 말을 언급하면서 그는 방송을 맺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무슨 조국에 무슨 백서가 나온다는 등 그리고 문 대통령 나와가지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고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총선에서 꼭 승리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